다음으로 전자유도장애 보겠습니다. 전자유도장애를 한번 읽어보면은 송전선의 일선 지락사고 등이 발생해서 영상전류가 흐르면 우리가 저번 장에서 했죠. 일선 지락사고 시 영상전류가 흐릅니다. 이때 통신선과의 전자적인 결합에 의해서 통신선에 커다란 전압전류를 유도하게 되어 통신용 기기나 인명에 손상 및 위해를 끼치거나 통신이 불가능하게 되는 유도장애를 발생한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전력권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요. 회로에서도 그렇고, 이 통신선 유도장애란 말이 몇 번 나왔습니다. 다른 과목에서 나오고요. 이렇게 통신선 유도장애 자체가 앞에서 정전 유도장애보다는 지금 얘기하는 전자 유도장애에 의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원리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 이렇게 전력선이 있습니다. 전력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여기서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전력선까지 거리는 굉장히 가깝죠. 맞죠? 가까운데 전력선과 통신선까지 거리는 제가 지금 가까이 그렸지만 실제보다는 더 멀다는 겁니다. 이럴 때 보세요. 지금 여기에 A상의 전류 IA, 여기에 B상의 전류 IB, C상의 전류 IC가 흐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 M이 있죠. 물론 자체 인덕턴스가 자체 인덕턴스도 이렇게 발생을 하겠지만은 상호 인덕턴스 볼게요. 보세요. IA에 의해서 여기, IB에 의해서 여기, 그 다음에 IC에 의해서 여기에 이렇게 상호 인덕턴스 M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여기 거리는 이 거리에 비해서 이 세 개와 이 하나의 거리에 비해서 이 사이의 거리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얘에 의한 상호 인덕턴스, 얘에 의한 상호 인덕턴스, 얘에 의한 상호 인덕턴스는 거의 다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 이름이 왜 전자유도장애냐? 우리가 전기자기학에서 전자유도 법칙에서 전자유도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걸 배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발생되는 전압을 우리가 EM이라고 할게요. 전자유도장애를 EM이라고 하면은 보세요. 일단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가는 것은 전자유도 법칙에서 렌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여기에 마이너스는 방향을 얘기하는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상호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이요. 상호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이기 때문에 얼마? J의 얼마? 오메가 M의 I. 얘에 의해 발생되는 전압 IA. 그 다음에 B에 의한 거 J 오메가 M의 IB, C에 의한 거 J 오메가 M의 I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묶으면은 마이너스 J에 얼마? 마이너스 J에 오메가 M의 IA 플러스 IB 플러스 I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저기에서 유도되는 이 전압 자체가 뭐다? 전자유도장애를 발생시키는 전자유도 전압이에요. 그런데 이 전자유도 전압이 오메가는 2파F고요. M은 상호 인덕턴스고 IA, IB, IC를 더한 것과 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얘가 평소에는 있죠. 평소에는 요 부분 IA 플러스 IB 플러스 IC 요 부분이 뭐요? 평소에는 삼상 대칭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회로 이루는 시간에 배워 VA 플러스 VB 플러스 VC 혹은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는 이 값이 0이 되죠.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따라서 전자유도장애는 평소에 얼마가 된다면 0이 되는 거예요. 0. 요 부분은 삼상교류에서 삼상의 벡터 합은 0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평소에는 고장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전자유도 장애가요. 그런데 보세요. 다시 EM은 몰라? 마이너스 J의 오메가 M에 보세요. IA 플러스 IB 플러스 IC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4장에서 했었죠. 우리가 4장에서 했던 것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때 했던 것 중에서 일선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었다?
IA는 뭐 IB, IC는 0이고요. IA는 뭐다? IG고 IG는 3i 제로가 된다라고 했죠. 3i 제로. 따라서 일선 지락사고 C는 얼마? 마이너스 J 오메가 M에 얼마? 3i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M이 상호 인덕턴스는 1km당 몇 미리헬리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길이까지 곱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평소에는 이 상호 인덕턴스가 그 사고 인덕턴스에 의한 전자 유도 단위가 0입니다. 0인데 일선 지락 사고 시 4장에서 배운 것처럼 이러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전자 유도 전압 EM이 이런 값으로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3i0를 우리가 뭐 지락전류라고 그러죠. 지락전류인데 여기에서 3i0 자체가 전자 유도 장애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유도 전류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3i0를 당연히 지락 전류죠. 4장을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지락 전류인데 이 값이 이 전류가 유도 장애를 일으킨다고 해서 기유도 전류 이렇게 명칭을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유도 전압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이너스 J의 오메가 ML의 3i0 그 다음에 3i0를 지락 전류 혹은 기유도 전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선 지락 사고 시 이것이 문제가 된다. 통신선 유도 장애를 발생시킨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중량이 뭐냐면 물론 이거 자체도 공식적으로도 이 용어도 중요하고요. 공식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자유도 장애 자체가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전자유도 장애가 발생하면 통신선에 유도 장애가 발생해가지고 통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전력선에서 뭐 고장이 났는데도 그 고장 신호를 주고받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중요한 것은 이 전자 유도 장애를 방지 대책입니다. 방지 대책인데 여기에서 염두에 두셔야 될 건 뭐냐면 보세요. 전력선 측의 대책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통신선 측의 대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보세요. 전력선에 의해서 통신선에 전자유도 장애 발생하는데 이거를 서로 상방이에요. 그냥 전력선 측에 문제도 있지만은 가까이 붙어 있었던 통신선 측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전력선 측의 대책, 통신선 측의 대책 따로 외워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실기에서도 잘 나옵니다. 전자 유도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력선 측의 대책 3가지를 쓰시오. 통신선 측의 대책을 3가지 쓰시오. 이거 섞어서 쓰시면 안 돼요. 다시 봅니다. 전력선 즉 대책이라 하면은 얘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차폐선이에요. 차폐선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차폐선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력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전력선이에요. 전력선이고 얘가 이렇게 통신선입니다. 이거 통신선이에요. 그럼 전력선과 통신선 가운데 있죠. 가운데는 아닌데 이렇게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양쪽을 접지한 이러한 차폐하는 선, 그러니까 전력선과 통신선을 사이를 차폐한다, 구분하는 이런 선을 설치하는 겁니다. 물론 얘는 접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력선 전격 이렇게 가져 봤죠? 그러면 이 전력선에 의해서 이놈에 의해서 전자 유도 법칙에 의해서 이러한 방향의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앞에 됐죠? 지금 전력선에 의해서 통신선에 발생하는 그 전압이 전자 유도 법칙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여기에 차폐선을 두면은 차폐선에도 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돼요. 전력선에 의해서 차폐선과 통신선에 같이 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폐선에 전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러면 이 차폐선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통신선에 또 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통신선에는 보세요. 이만큼의 전력선에 의해서 이만큼의 전류가 흘렀는데 또 차폐선에 의해서 이만큼의 또 전기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이만큼의 전류만 흐르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차폐선을 설치하면은 통신선에 흐르는 전압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원리예요. 차폐선을 설치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세요. 차폐선 원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에 의해서 발생하고 얘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서로 다이다에 대해서 상쇄된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일단 여기 이 사이에 임피던스를 전력선과 차폐선 사이의 임피던스를 Z1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Z1S. 그 다음에 전력선이 아니고 차폐선과 통신선 사이의 임피던스를 Z2S라고 그래요. Z2S. 그 다음에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의 임피던스를 Z12라고 그래요. 1, 2. 그럼 차폐선 자체의 임피던스를 지금 여기서 ZS라고 그래요. ZS.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차폐 계수 혹은 저감 계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차폐선을 설치하니까 이거 전자 유도 장애가 얼마만큼 감소하더라 하는 것을 차폐 계수 혹은 저감 계수라고 그럽니다. 교재에서 지금 차폐 계수라고 그랬죠? 혹은 저감 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수가 됩니다. 차폐 계수를 우리가 람다라고 하는데 람다를 보세요. 1 마이너스에 어떻게 하느냐면 보세요. 얘 두 개 곱한 거 있죠. Z1에서 Z2에서 곱한 것을 분자로 갑니다. Z2에서 1에서 곱한 것 Z1에서 Z2S가 분자로 가고요. 그다음 분모에 뭐가 오느냐? Z12와 ZS 있죠. Z12와 ZS. 이 공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폐선을 설치하면은 이만큼 차폐에 의해서 전자 유도 전압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차폐선 설치라고 되어 있죠.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대지와 단락시킨 전선을 대지와 땅과 단락시켰다는 겁니다. 접지를 했다는 거죠. 전선을 전력선에 접근해서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하면 전체 전자 유도 장애를 30에서 50% 저감 가능합니다. 이것만 설치해도 문제가 되는 전자 유도 장애를 30에서 50% 기억해 주세요. 저감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음 장에서 배웠는데 가공지선이라고 있어요. 가공지선. 가공지선이 뭐냐면은 이렇게 돼요.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철탑이 이렇게 있죠. 있으면 이렇게 전력선 지나가요. 전력선 지나가는데 맨 상부에 이렇게 껍데기 없는 나전선 지나갑니다. 절연되어지 않는 나전선 지나가요. 얘 나전선 목적이 뭐냐면은 이렇게 벼락 맞잖아요. 벼락 맞으면 이 벼락을 이렇게 땅으로 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공지선이에요. 근데 이 가공지선이 역할이 요것도 있지만 우리가 벼락 맞았을 때 뇌에 의해서 대지로 빼주는 역할도 하지만 여기에서 이 차폐선이 가공지선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요. 만약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전력선이고 요거 차폐선입니다. 가공지선, 통지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전력선과 차폐선, 즉 가공지선이고 여기에 통신선이 있으면은 이것 자체가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죠. 그럼 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면 얘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차폐선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 가공지선이요. 네. 그래서 다음에 하는 가공지선 요것도 지금 미리 했지만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일단 여기 전자유도 장애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차폐선 설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력선 측의 방지 대책을 계속합니다. 전력선과 통신선 간에 이격거리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격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상호 인덕턴스 M이 감소하겠죠. 예, 감소하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공간적 이러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래도 가능하다면은 최대한 멀리 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 예, 있다.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 시. 예. 예. 중성점 접지할 때, 예. 저번 시간 했죠? 중성점 접지하면은 우리가 일선 지락 시 지락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됩니다. 영상 전류 많이 흐르게 돼요. 근데 중성점 접지했을 때 뭐다? 지금 기유도 전류 발생 억제라 그랬죠? 기유도 전류 발생 억제. 뭐요? 기유도 전류 앞에서 뭐라 그랬다? 3I0는 뭐다? 3I0는 IG죠. 이 지락전류 혹은 탈배 영상전류를 발생 억제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전자유도 장애 자체가 상호 인덕턴스 M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얼마? EM이 마이너스 J 오메가 ML 3I0죠. 그러면 지금 앞에서 차 빼서는 제외하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은 요 놈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요 놈을 감소시켜요. 근데 오메가 2파이 F니까요. 주파수는 감소 못 시키죠. 맞죠? 감소 못 시킵니다. 그 다음에 기유도 전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유도 전류 발생 억제는 요 놈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요 놈을 감소시키는 거요. 네. 그 다음에 길이, 병행되는 길이를 감소시키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통신선에서의 그 방지 대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한 것은 공식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공식에서 상호 인덕턴스 감소, 그 다음에 기유도 전류 발생 억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고속도 지락 보호 개전 방식 채택에서 고장선 신속하게 차단. 차단. 고장선은 신속하게 차단하면은 뭐 3I0가 흐르는과 동시에 차단해버리면 통신선에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것을 신속하게 차단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고속도 지락보호 개전 방식. 고속도 지락보호 개전 방식 뭘까요? 지락이 고장이 발생하면 고속도로 차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I0, 3I0, IG를 흐를 수 없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것이 전력선 측의 대책이고요. 그 다음에 선 측의 통신선 측에서 대책은 뭐냐면 봅니다. 일단 통신선의 도중에 중계 코일 절연 변압기예요. 통신선 도중에 중계 코일 중계 코일이라는 것은 절연 변압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절연 변압기라는 것은 1대1입니다. 1대1.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변압기라고 하면은 뭐 22,900을 220V로 바꾸는 그런 변압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절연 변압기라는 것은 1차와 2차를 절연시켜주는 거예요. 목적 전압은 똑같아요. 같은데 1차의 접지와 2차의 접지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1차와 2차를 분리시켜주는 것이 절연 변압기요. 이것을 중계 코일러서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병행 구간을 분할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간을 분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전력선에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절연 변압기에서 구간 분할하는 것이 전력선에서는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변압기 한번 쓰잖아. 그럼 손실이나 이런 경제적으로 너무 손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구간을 분할하는데, 앞에서 말했었죠? 길이 L이죠. L을 감소시키는데 전력선에서는 할 수가 없고 통신선에서 구간을 분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피 통신 케이블. 연피. 얘는 뭐냐면 연피라는 것이 납껍데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납작한 납껍데기로 전선을 이거 피복한 거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상호 인덕턴스가 감소돼요. 즉 연피가 보호막의 역할을 해서 인덕턴스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인덕턴스가 잘 발생하지 않도록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피 케이블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성능 우수한 피레기 설치. 예. 성능 우수한 피레기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 장에서 나오는데요. 이상 전압, 이상 전류 이런 것들을 빼버리는 거예요. 땅으로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선에 우리가 평소에 없던 이러한 이상한 전류나 전압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것을 땅으로 빼버리는 피레기를 설치한다. 이것이 우리가 통신선 측에서의 전자유도 장애 방지 대책이 되는 겁니다. 일단 뭐 필기에서는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충분히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더라도 지금 문제가 주관식으로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는 뭐 충분히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전력선 측의 대책과 통신선 측의 대책만 좀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안정도라고 있습니다. 안정도 한번 볼게요. 네. 안정도입니다. 안정도는 뭐냐면 우리가 안정하단 말은 그냥 쉽게 안정한 전력을 편안하게 우리가 문제가 없는 상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전력에서 지금 안정도는 뭐라고 하냐면 전력 계통이 주어진 운전 조건 하에서 안전하게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보세요. 안정도라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죠.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요. 안정도 자체는 그냥 편안하게 전력 보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3개가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정태 안정도입니다. 정태 안정도. 정태 안정도. 두 번째 과도 안정도. 과도 안정도. 그러니까 딱 보시면 뭐가 정태 움직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동태. 그다음 과도 뭐다? 움직인다. 약간 움직인다. 그런 거요. 동태 안정도. 조금 보시면은 정태, 과도, 동태.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인다. 얘는 과도, 과도기, 변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지금 이 정태, 과도, 동태가요. 앞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우리 전력 원선도 할 때도 어떤 말이 나왔었냐면, 전력 원선에서 알 수 없는 것은 과도 안정 극한 전력. 이런 거. 우리가 원선에서 알 수 있는 것, 정태 안정 극한 전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선 지락 시, 우리 직접 접지해서 일선 지락 시 문제가 되는 거, 과도 안정도가 굉장히 낮다. 소리액터 접지에서는 과도 안정도가 굉장히 높다. 이런 것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이거요. 정태인데, V가, 전압이 거의 일정하다라기보다는 전압이 서서히 변하는 상태. 이것을 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보세요. 송전 계통이 극히 서서히 증가하는 부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송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안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극한의 송전 전력은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이다. 어렵진 않죠. 전압 혹은 부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압 혹은 부하가 천천히 증가하는 이런 상태를 정태는 정지해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간 변하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정도는 뭐냐 보세요. 계통에 갑자기 고장사고와 같은 급격한 외란이 발생했을 때 고장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80% 이상이 지락사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락사고 등의 고장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지락사고 발생하면 이 선로 멈추고 바로 차단하고 송전 멈춰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송전을 계속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고장이 났더라도. 그래서 계통에 갑자기 고장사고 같은 급격한 외란이 발생했을 때도 탈주하지 않고 새로운 평형 상태로 회복하여 송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극한 전력을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이라고 한다. 이때 과도 안정 극한 전력, 과도 안정도는 직접 접지에서 최소, 그 다음에 소리액터 접지에서 최대 이렇게요. 그럼 동태 안정도는 뭐냐면 우리가 동태 안정도는 AVR이 들어가요. AVR이 뭐냐면 오토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라고 해서 자동 전압 조정입니다. 자동 전압 조정인데
고속 자동 전압 조정기 혹은 AVR이라 할 때도 있습니다. 고속 자동 전압 조정기로 동기계 여자 전류를 제어할 때의 정태 안정도. 그러니까 정태 안정, 정태 안정도인데 여기서 오토 자동 전압 조정기로 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의 안정도를 동태 안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정태, 동태, 과도 해서 혹은 이거 문제에서 이거 보세요. 종류가 3개잖아요. 3개이기 때문에 정태, 동태, 상태 이러면 태태태 해가지고 상태 안정도도 이렇게 안정도로 보시는 분 계신데 아니고요. 정태, 과도, 동태입니다. 이 부분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거 안정도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력을 많이 보내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력을 잘 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정하다 말은 전압 변동이 작고 정전이 안 되고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안정도의 종류, 정태, 과도, 동태, 그 다음에 정태 안정도가 뭐가, 과도 안정도가 뭐다, 동태 안정도가 뭐다, 요 정도는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안정도를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안정도 향상 대책입니다.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대책인데 얘는 전력뿐만 아니고요. 기기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보세요. 첫 번째 이게 큰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대책으로서 크게 뭐 해서 쭉쭉쭉 뭐 해서 쭉쭉쭉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첫 번째 계통의 직렬 리액턴스 감소. 직렬 리액턴스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직렬 리액턴스 감소. 왜냐면 우리가 일단 P는 3단계에서 했었죠. 뭐 전력기 기기 시간에 했었고 X분의 VS VR 사인 델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력을 많이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전력을 많이 보낼 수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것 송전 전력이 많아야 되는데 송전 전력이 많기 위해서는 리액턴스 얘가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으로서 직렬 리액턴스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다. 예. 그래서 리액턴스 감소시키는 것으로 첫 번째 발전기 변압기. 예, 변압기 리액턴스 감소. 즉 발전기 리액턴스가 작은 이런 기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발전기 변압기에 리액턴스가 작은 기기를 사용한다. 이왕이면 큰 것보다 작은 거 사용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복도체 아시죠? 복도체 2장에서 들어보셨죠? 복도체 쓰면 L값 감소합니다. 우리가 이 X값은 X는 2πfL이기 때문에 L값이 감소하면 X값이 감소하게 됩니다. 복도체를 사용한다. 예, 맞죠? 그 다음에 병행 다회선 병행이란 말은 병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렬. 우리가 저항과 코어는 있죠. 직렬로 하면은 커지고요. 병렬로 하면 작아집니다. 콘덴서는 직렬로 하면 작아지고 병렬로 연결하면 커집니다. 그런데 이 L은 병렬로 하면 작아지기 때문에 병행으로 하면은 L 값이 작아져서 안정도가 좋아진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L 값을 감소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었다? 직렬 콘덴서 삽입이 있었죠. 직렬 콘덴서를 삽입하면 L 값이 감소됐다. 이런 거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단락비가 큰 기기. 예. 단락비가 큰 기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단락비라는 것은 전기 기기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 단락비 K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락비는요. 그럼 단락비 자체가 크다는 말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죠. 맞죠?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는 R과 X로 이루어져 있는데 X가 굉장히 커요.
X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단락비가 크다는 말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는 말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는 말은 여기에서 X가 작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렬 리액턴스를 감소시키는 안정도 향상 방법은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안정도 향상 대책 중에서 리액턴스를 감소시키는 것보다 안정하게 전력을 보내려면 전압 변동을 적어야 되는 겁니다. 전압 변동이 적어야 된다는 거죠. 전압 변동이 적어야 된다. 그래서 전압 변동을 적은 방법으로서 소공 여자 방식. 빨리 응답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압이 변했다. 그러면 빨리 여자를 변화시켜서 원래대로 갖다 놓는 겁니다. 원래의 전압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거 소공 여자 방식.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개통 연계. 요거 전에 했었죠. 개통 연계. 뭐다? T1 변압기가 있고 T2 변압기가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뿐만 아니고 연계를 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얘도 이렇게 연계를 한다는 겁니다. 연계를 하니까 얘가 고장이 나더라도 얘가 계속 공급하고 있어요. 따라서 정전이 발생하지 않겠죠. 정전 발생하지 않으니까 전압 변동 적어져서 전압 변동 적다는 말은 일종의 크게 봤을 때 정전이 되면 전압이 0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전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전압 변동이 적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 조상 방식입니다. 중간 조상 방식도 중간에서 역류를 조정하는 거, 위상을 조정하는 거. 이것도 위상 조정하면 전압 변동을 조정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전압의 변동을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간 조상 방식에서 개통 전압 방식 변동 요거고요. 세 번째로 당연하죠. 안정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장 전류 감소. 그 다음에 고장 구간 신속히 차단. 이거는 다른 말 없더라도 고장 전류를 작게 해서 안정도가 향상되고 고장구가 신속히 차단해야 안정도 향상되고 당연한 소리겠죠. 그래서 이거 방법으로는 적당한 중성점 접지 방식을 채용해서 지락 전류 감소. 여기서 말하는 고장 전류가 뭘까요? 당연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락 전류겠죠. 지락 전류 감소하는 방법 뭐였다? 앞에서 소호 리액터 접지가 됩니다.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 채용. 그 다음에 지락전류 감소하고요. 고속도 계전기, 빨리 동작하는 계전기. 만약에 과전류가 흘렀다, 그것을 빨리 감지해서 차단할 수 있는 고속도 계전기. 그 다음 고속도 차단기 채용 및 고속도 재폐로 방식을 채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고장 발생 시 발전기 입출력 불평형을 감소합니다. 이것 발전기 입출력을 변동을 감소한다는 것은 전력의 변동을 감소하는 거예요. 전력 변동 감소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서 발전기 입출력이요. 그래서 조속기의 성능 개선입니다. 조속기가 뭐예요? 속도 조절기죠. 속도 조절기가 조속기라고 하는데 이것의 성능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조속기 성능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속 밸브 제어, 고속으로 밸브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면 되고, 제동 제어기를 우리가 SDR이라고 그래요. 제동 저항기를 설치하는 거다 하면은 발전기에서 입출력 불평형을 감소해서 전력 변동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별로 한 건 없지만은요, 안정도 향상돼서 이게 전기 전체적으로는 완전 포괄적인 겁니다. 전기 전체적으로 안정하게 전기를 손전할 수 있다, 배전할 수 있다, 이런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적으로 쫙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